여러분 이제 한번 이제 화면을 지난번 우리가 진행해 왔던 그 환경에 한번 다시 맞춰 주시고, 맞추셨으면 지난번 우리가 작업 진행했던 과정까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과정으로 넘어와서, 음, 자, 이것은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처음 우리가 이 앱을 오픈했을 때 나오는 이제 첫 화면이죠. 좀 아까 제가 이제 FC를 보여준 거는 이제 그 단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금 더 이제 체계화시켜서 기능들을 좀 이제 버튼화 시켜서 이제 만들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요거는 지금 이제 뭐 아주 기본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만들어서 일단 표지 역할을 좀 하는 첫 화면을 이렇게 구성을 한 것이고, 여기에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강의를 좀 하다가 끊어진 것 같아요. 여기 꼭 눌러주세요라고 여기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자, 이렇게 꾹 눌러달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누르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구성해왔던 그 나무들 뭐 종류별로 이렇게 스크롤로 이제 서치를 해볼 수 있는 단계까지 구성을 좀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구성이 되어 왔으면 이건 또 여러 가지만 이렇게 우리가 둘러서 보았는데, 이 친구들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살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뭐 선인장, 수박 선인장이고 이 이름과 뭐 이런 부분만 가지고는 우리가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얘를 조금 더 이제 좀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상세 페이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다 이제 연결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상세 페이지가 열려지면서 얘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크고 선명한 그림이 되겠고, 또 여기에는 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이렇게 좀 나오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나는 좋다 생각하면 뭐 좋아요로 누를 수도 있고, 얘는 내가 하나 좀 구입해서 갖고 있어야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또 시장 바구니 주머니 이제 버튼을 눌러서 이걸 키핑하는 케이스도 되겠고, 우리 가령 이제 이런 부분을 성도들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 뭐 이 1번, 2번 이 들어가는 스크롤 자체에 가령 이제 뭐 선교주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현지 성도들을 좀 가리킬 바이블 스터디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뭐 요한복음, 마태복음 뭐 어떤 과목들별로 쭉 이렇게 해놓고, 아니면 뭐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칼렌더 날짜별로 해서 오늘은 뭐 1일이면 1일에 읽어야 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묵상,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설 뭐 이런 쪽으로 다 이렇게 데이터들을 좀 구성을 해놓고, 그랬을 때 성도들이 그날 것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와 내용이 같이 떠지면서 그 부분을 같이 공부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이제 뭐 전화를 누르면 선교사하고 바로 이제 전화 교신이 될 것이고, 또 여기 토크 기능을 구현을 시키면 누르면 바로 이제 카톡 같이 서로 간에 이제 메신저가 열리면서 필요한 대화를 서로 이제 1대1로 이 성경 공부를 비대면으로 이렇게 떨어진 데서 하지만 서로 일단 상호 통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우리가 카톡이나 뭐 이런 메신저 기능이 카톡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것만 가지고 메신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 구성하는 이 스마트폰 자체 어플을 가지고도 이 어플을 만든 사람과 갖고 있는 사람 간에, 아니면 또 이 어플을 같이 동시에 접속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메신저 할 수 있는 메신저 기능은 다 오픈돼 가지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신저를 다 활용하면 뭐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사실 하면서도 이 메신저를 통해서 주고받고, 질문 있으면 질문도 좀 주고 대답은 대답도 해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어떤 이 소통이 이루어져 가는 이런 구조들을
다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플을 우리가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참 창조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그 툴들을 다 개발을 해가지고 세상 가운데 다 오픈을 해놨는데 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목회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열심을 내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반성도 좀 우리 교회들이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뭐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온 행복나무 나눔센터라고 하는 이 앱의 그 구조를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세 단계로 이렇게 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표지에서 어떤 앱 한 부분을 눌렀을 때 바로 이렇게 전체 그 일종의 인덱스죠. 아니면 컨텐츠 목록 책도 이렇게 책 열면 먼저 이제 이렇게 목록 구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목록처럼 이렇게 보여주면 이 지금 어플 컨텐츠가 갖고 있는 이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게 되고 이 가운데서 나는 이것이 좋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을 했을 때 바로 이제 선택이 바로 이렇게 화면에 체인지가 되면서 나타나서 여기에 조금 더 이제 뭐 디테일한 부분들을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제가 1차부터 지난주까지 이렇게 강의 연속해서 해오면서 어플을 만드는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한번 들으셨는데 본인들이 어디까지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지 한번 뭐 피드백을 한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교수님은 어디까지 가능하시죠? 저는 지난주에 네. 스크롤 이거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완전히 끝내지 않고 갑자기 중간에 끊겼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랬군요. 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이 스크롤까지는 지지난 시간에서 만들었어요. 네, 스크롤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스크롤이 돌아가는데 이 O,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번호, 이름, 색상이 부여되어 있는데 얘를 찍으면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보일 수 있는 이 구조로 다음 단계로 가야 되거든요. 이 과정을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요거를 지금 만드는 거를 마무리하고 오늘 강의 이제 패킹하는 거로 마무리가 될 텐데, 자, 이 부분은 뭐 이미지 부분이고 표지 부분이니까 이 그래픽적으로 요것은 뭐 구성을 해서 그냥 페이지 연결하는 기능만 우리가 배워놓고 있으면 되니까 요거는 조금 이따가 좀 하도록 하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실행을 좀 풀고 스크롤이 넘어가기 전에 구조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다 보면 뭐 그냥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데이터에 근데 아마 지난 시간에 조금 한 가지를 이제 추가했는데 여러분이 아마 그걸 잘 몰랐으면 여기 지금 돼 있는 부분을 살짝 내리면 이렇게 점선 선택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투명 버튼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제 오늘 설명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자, 이 투명 버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아톰명의 투명 버튼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투명 버튼. 얘가 왜 필요하냐? 자,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가 스크롤 하나를 묶기 위해서 이 테두리까지, 이 테두리 안쪽에 여기 이제 이미지 사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판매자 번호, 식물의 이름, 여기 가격, 그 다음에 이 식물의 특징, 이렇게 데이터 구조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의 스크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스크롤은 만들어진 상태에서 보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넘겨서 볼 수는 있지만 얘를 선택하든 얘를 다른 걸 선택하든 선택할 때마다 선택한 포인트가 정확하게 반영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선택 포인트가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보시면 자, 여기에 손이 이 사진에 갔으면 사진만 선택이 될 것이고 여기 이름에 가서 손가락이 닿았으면 손가락이 닿아 있는 그 이름만 나타나고 뭐 이게 이제 데이터 기능들이 다 각각 나눠져 있다 보니까 스크롤을 묶었을 때는 그 어느 거 하나만 포인트를 지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스크롤돼 있는 전체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투명한 커버를 씌워서 그 커버 하나가 그 스크롤 들어있는 내용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묶어주는 그래서 이 투명 버튼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를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 버튼은 어디서 가져오냐면 이 좌측에 보면 이제 이벤트 설정 도구라고 하는 이 이벤트 설정 도구에서 기능 버튼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오면 됩니다. 기능 버튼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끌어오면 이 마우스의 커서에 지금 기능 버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열려서 회색으로 기능 버튼 이렇게 써지죠. 얘를 좌든 우든 끌어다가 이렇게 사이즈에 맞춰서 열려서 그 자리에 맞춰 놓고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다 이제 구별이 되기 위해서 옅은 회색의 색상을 가지고 있고 기능 버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능 버튼이라고 이름한 것을 일단 안 보이도록 씌워주기 위해서 다 이제 글자를 삭제를 하고 이 버튼의 이름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이제 아톰명에다가 얘는 투명하게 사용할 거니까 투명 버튼 이렇게 이름을 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투명 버튼이라고 일단 이름을 정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투명으로 다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일단 선의 색상은 일단 없애버리고 선 없음 그 다음에 여기에 갖고 있는 배경의 회색이라고 하는 색상도 색 없음 채우기 없음이라고 해버리면 이렇게 윤곽만 나타나고 투명 기능이 여기에 이제 자리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진 않는 이런 형태로 이제 전체를 다 요 스크롤 내가 묶어놓은 요 부분을 다 이제 만들어 덮어 씌우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덮어 씌우고 얘를 이제 덮어 씌운 투명 버튼을 스크롤에 또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크롤 앞에 묶어져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보면 여기 이제 우클릭해서 진한 요 같은 페이지인데 이쪽은 좀 진하지 않습니까? 이 진한 페이지 한쪽에 커서를 놓고 우클릭을 하면 스크롤 묶기라고 하는 창이 떠요. 자, 이 스크롤 묶기 창을 보면 이 스크롤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아톰들의 이름이 여기 쭉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원래 투명 버튼은 지금 만들었으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이렇게 바깥에 위치하고 있던 투명 버튼을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얘를 반드시 이 묶인 아톰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 끌어다가 옮겨 놓아서 얘가 이제 스크롤로 하나로 뭉쳐서 이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일단 묶어 놓고 그러면 이렇게 묶여진 것은 투명 버튼은 이제 맨 위쪽에 레이어 상으로 다 본다면 맨 위 최상부에 이제 레이어의 위치가 돼 있으니까 얘를 누르면 다른 것들은 이제 자동으로 다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다른 거는 세부적으로 택할 수 없고 오직 한 가지만 택해서 투명 버튼 하나 누르면 이 전체가 이 스크롤 하나가 완전 선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투명 버튼이 이제 구성이 되는 것으로 해서 스크롤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를 눌렀을 때 여기 폼을 보시면 지금은 다 이제 데이터가 10개니까 10개가 다 기본으로 다 열려 있는데 얘를 누르면 이 열리는데 얘는 1번을 눌렀더니 이렇게 1로 떠지죠. 자, 내가 2번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새싹 선인장 3번을 선택을 해서 누르면 3번
여기 그 넘버 7번에 이 새싹이 이렇게 떠지는 기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지금 설명을 좀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투명 버튼을 만든 다음에 투명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어떤 동작을 할 것인가를 논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 여기 보시면 진행 관리자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선 이제 그 쓸 것은 업무 규칙이라고 하는 이 규칙을 통해서 요 그 어떤 순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라, 우리가 어떤 명령을 미리 이 그 프로그램 안에 세팅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업무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 규칙을 우리가 그 여기서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그 우리가 F3 키를 누르면 이미 저는 이제 아톰명을 다 부여가 됐고, 이 아톰들은 데이터베이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이렇게 주황색 글씨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등록번호 스크롤, 또 등록번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스크롤이 다 만들어지고,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건 뭐냐면 이 투명 버튼을 눌렀을 당시에 눌러진 이 부분에 들어있는 등록번호, 이 번호가 몇 번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선택된 등록번호가 등록번호 전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단 그 옮겨와 줘야 되니까 여기에는 하나의 그 우리 데이터 입력 도구라고 하는 데서 데이터 입력란을 하나 끌어다가 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그 점선이 만들어지고 입력란이 만들어지면 여러분은 이 입력란 위에 그 아톰 입력란에다가 등록번호 전달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래요. 등록번호 전달. 이 부분을. 자, 그래서 이제 등록번호 전달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그 입력을 했으면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번호 전달이 돼요. 그럼 이 등록번호 전달은 즉 뭐냐? 등록번호 스크롤, 등록번호 전달. 이게 다 같은 등록번호인데 얘의 역할은 스크롤이니까 그 이 데이터 갖고 있는 10개만 10개, 20개만 20개의 데이터를 다 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스크롤이고, 그다음에 이 안에 그 스크롤 안에서 각 마디마다 들어있는 등록번호가 이제 오리지널 그 등록번호가 되고, 이 오리지널 등록번호를 바깥으로 빼줘서 다른 상세 폼으로 다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을 해주는 것을 등록번호 전달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 이렇게 그 좀 나눠진 거예요. 기능은 똑같은 등록번호예요. 그런데 용어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등록번호 전달은 니꼴 등록번호라고 하는 등식이 항상 그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록번호 스크롤은 등식이 등록번호, 이것은 same 같다. 또 등록번호는 또 등록번호 전달과 같다. 등록번호 전달은 등록번호와 같다. 같은 거니까 뒤에 명칭만 좀 바뀌어졌으니까 이거를 이제 등식으로 우리가 표식을 해줘야 되고, 자, 그래서 이 등록번호 전달이라고 하는 것의 데이터 속성, 우클릭해서 데이터 속성을 열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 데이터 테이블명과 등록번호라고 하는 필드명을 맞추고 난 다음에 이 검색 옵션에 얘는 항상 그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죠. 등록번호가 일단 그 프라이머리 키가 됐기 때문에 기본 검색 키라는 기능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체크를 해달라. 그 등록번호 스크롤은 전체를 다 뿌려주는 기능이니까 여기는 자동 검색 기능까지 갔지만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 각각의 데이터를 나타내 주는 거는 자동 검색이 아니라 기본 검색키 하나만 선택이 되면 그 부분만 뽑아서 나타내 주기 때문에 기본 검색기에 체크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 등록번호 전달을 이제 그 번호가 나왔으니까 얘를 다른 그 이 폼, 아까 우리가 이 스크롤에서 열게 됐죠? 자,
실행으로다 옮겨놓고 이렇게 노란 꽃 선인장을 택해서 열었을 때 여기 1번이 되고 여기 그 행복나무 상세복이라고 하는 요 상세복의 폼이 이렇게 열릴 때 이 폼을 열도록 해주기 위해서 여기 이제 그 기능 버튼에서 상세폼복이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세폼보기를 그 어디서 가져오냐면 이벤트 설정 도구의 기능 버튼을 가져다가 이렇게 놓으면 이제 그 기능 버튼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래서 기능 버튼의 이름은 여기 상세폼복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해 주시고 얘는 기능 버튼의 이름은 그냥 상세폼복이라고 여기 그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여러분은 그 기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상세품 보기가 만들어지고 여기 이 상세품 보기 버튼은 상세품 보기 버튼이라고 이렇게 아톰명이 일단 만들어지었으면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이 따라와 주시고 자 그러면 상세품 보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성이 됐으면 이 상세폼은 그 다른 폼을 연결해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디서 지정을 하냐면 스타일 속성으로 들어가 보면 기능 버튼에서 이 그 맨 위에 기능 선택에 그 화살표 끝점을 누르면 엄청나게 많은 기능 버튼의 기능들이 여기 다 이제 달려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이건 다른 폼을 열기 위해서니까 상세폼 보기라고 하는 이 기능의 선택을 해서 이게 이제 상세폼 보기 버튼의 기능을 갖게 되고 자, 두 번째는 이 기능이 갖춰지면 그 다음에 어떤 모델로 연결할 것이냐고 묻는 요 질문이 나오면 모델 연결 이렇게 해서 그 우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에 찾아보기라고 하는 데를 누르게 되면 내가 여러분이 이제 업무 진행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폴더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이제 그 QFM 파일들이 이렇게 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는 이 행복나무 상세 보기를 연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보기를 그 열기 클릭을 해주면 이제 그 폼 하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상세품 보기에서 모델 연결, 그 행복나무 상세 보기 이렇게 찾아보기에서 하나를 찜해서 열기 해주고, 아까 그 말씀드렸죠? 등록번호 전달은 리콜은 등록번호다. 이거 참조 아톰명에 반드시 이제 요거를 기록을 해줘야 이게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등록번호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번호구나라고 이 그 시스템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클릭을 하고 어, 저장을 하고 이렇게 그 실행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주면 이제 이같이 이제 그 실행이 되면서 선택하는 부분을 이제 그 상세 폼 보기로 열어주도록 만들어진 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번 만들어 보셨나요? 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게, 지금 이제 그 제가 좀 과정을 진행해 오면서 그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했던 그 하나의 어떤 그 목표가 이렇게 그 완성이 되는 시점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단계를 조금 더 나간다면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피드백 표현을 좀 할 수 있도록 좋아요 아니면 뭐그 최고예요 뭐 이런 어떤 그 이모션 뭐 이런 기능들을 좀 넣을 수 있는 기능 그다음에 이것은 내가 그 꼭 찜하겠다 아니면 내가 구매하겠다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 표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거는 이제 그 부가 기능이니까 뭐 그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세폰 보기까지가 이렇게 그 완성이
되신 분은 맨 처음에 제가 그 이미지를 드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첫 표지 작업을 그 빈폼을 열고 첫 표지를 앉혀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 표지까지 만들어 보셨나요? 해봤습니다. 네. 그 질문, 예, 뭐 있으세요? 좀 진행하는데 혹시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파일들, QPM 파일들이 많은데 네. 왜 저는 그게 다 없을까요? 왜냐면 내가 강의를 위해서 그때그때 또 만들었던 거리 쌓여서 그래요. 아, 오리지널 핵심은 요 행나센 스크롤, 현무나무 상세보기 이 세 가지가 오리지널이에요. 거기 그 폴더 안에 있는 것들은 강의 때마다 여러분 강의를 위해서 새롭게 하나씩 만들고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지 어떤 기능이 더 첨가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놓으시면 이 과정은 일단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네, 요즘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등록번호, 판매자번호, 식물 이름 네, 그거 입력란 다 그 도구 넣어갖고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네. 그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거기 그 데이터베이스를 주셨잖아요. 네, 그 데이터베이스 그 내용이 그 DB 데이터 이게 컴퓨터에서 여니까 음, 그 뭐지 그 저기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이 음, 데이터베이스가. 칩으로 지난번에 주신 걸 가지고 네, 그걸 풀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뭐야 폴더는 이렇게 나오는데 음, 그 폴더에 뭐 예를 들어서 M 뭐 YD 뭐 이렇게 각 그 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네네. 그 YD, Y1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제 활성화가 돼야 아까 지금 앞에 나오는 그 그림이 나와서 스크롤을 해낼 수가 있는데 음. 거기 지금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일이 생겨가 그때 참여를 못했지 음, 않습니까? 이제 그 문제가 지금 뭐냐면, 이렇게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 행나센 네, DB 등록이라고 하는 이 DB 등록 폼을 우리가 첫 시간에 만들었어요. 네. 네, 자, 이 DB 등록 폼을 이제 만들었으면 이 친구를 이제 실행을 해서 DB를 이제 등록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 데이터를 이제 열어보면 이렇게 10번에 그 내용을 집어넣고 요 네, 데이터 파일에는 제가 따로 보내드린 이 화분 그 파일을 네, 직접 이제 그 코딩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 파일 부분에 예, 우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파일이니까 예, 파일하면 이 파일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이렇게 좀 그 물어보면 이 파일이 있는 데를 지정해 가지고 파일을 찾아서 클릭을 해주면 이 예, 파일이 바로 이제 그 앉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아, 그래서 이 네, 데이터 등록 폼에 네, 그 데이터를 잘 입력을 해놔야 이게 네, 네, 이제 그 결국은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나타나지는 부분이거든요. 데이터가 없으면 뭐 절대 나타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맨 처음 DB 등록할 때 네, 어떤 데이터들을 상세하게 그 원하는 그 목록, 그 테이블명을 적고, 그 다음에 네, 필드를 그 나누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들을 쭉 입력을 시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음, 지금 이제 10개를 이렇게 다 이제 집어넣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성 기자님 그 가지고 계신 그 데이터에 이 부분이 다 완성이 됐으면 이렇게 그 갖고 있는 이 데이터를 불러다가 음, 네,
이렇게 스크롤로 다 이제 보여주고, 네, 이 스크롤 안에서는 이 데이터는 그 선교사님에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제3자에게 오픈할 수가 없는 데이터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에 필요한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장을 시키든 삭제를 시키든 수정을 하고 하는 거는 남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 관리하기 위해서 내게만, 관리자에게만 꼭 필요한 거니까 요거는 숨겨두고, 네, 그래서 이제 나타내 줄 데이터를 이렇게 상세보기라고 하는, 그 내가 보여주기 원하는 부분만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 그래픽상으로, 이미지상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페이지를 상세보기 페이지라고 하는 거세요. 예. 예, 그러면 이 상세보기 페이지는 제3자가 들어와서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음? 기능이 다 막혀 있으니까. 지금 네, 뭐 사진도 마음대로 못 바꾸고 뭐 이게 데이터 조작을 할 수가 없죠. 음. 이 데이터 조작이라는 거는 결국은 아까 맨 처음에 그 DB 데이터 이제 등록하긴 등록 폼에서만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관리자가 되시는 분이 철저하게 나만이 갖고 있는 나의 어떤 그 보안 사항이 되고 이거는 네, 오픈되고 노출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요것을 어플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나타내 보이도록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상세보기라고 하는 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줄 때 이제 이런 방식으로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목차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보기 쉽게 네, 정리해서 이렇게 넘겨보면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구나. 그럼 난 이거 좀 관심이 있는데 이게 뭐지 하고 눌렀을 때 얘가 이제 보여지도록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동작으로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좀 깊이 들어가겠다 아니면 데이터만 내가 더 상세하게 보겠다 뭐 아니면 이것은 내가 이것으로 끝을 내겠다 아니면 뭐 이런 것든 부가적인 기능들은 또 여기 덧붙여 가지고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맨 처음에 어플을 만들었을 때 초기 화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딱 열어서 어플 하나 딱 누르면 네이버 N자를 누르면 네이버의 화면이 딱 이렇게 떠지는 것 같이 예, 뭐든지 다 이제 앱 어플의 그 사각형 어플을 누르면 일단 메인 화면이 탑 화면이 일단 열어지고 그 탑 화면에서 그 다음 단계로 다 이어지고 그 다음 단계 또 클릭하면 그 다음 단계 또 열려지고 거기서 또 열려지고 뭐 다 이런 식으로 다 순서가 다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열려있는 단계가 뭐 저 같은 이제 뉴스 앱에서는 뭐 그냥 수십 수백 가지 뉴스들로 또 다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뭐 복잡하지만 다 그게 어쨌든 아무리 복잡해도 기본은 요런 기본의 어떤 코스를 통해서 이 컨텐츠의 어떤 구조를 통해서 다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으면 여기서 응용해가지고 얼마든지 복잡하게 뭐 더 많은 데이터들을 뭐 링크해주고 연결해주고 뭐 찾아갈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번 강의의 이제 가장 핵심은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플이 이제 구성이 된다. 구성되어 있는 어플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음. 네, 교수님 아주 설명하는 내용들은 제가 충분히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네네, 예, 그러시면 감사합니다. 예, 예. 기술 스킬을 잘 몰라서 네, 데이터 입력하고 또 도구 찾아가는 거 그걸 제가 지난번에 놓쳐가지고 안 돼서 그런데 하지만 저기 스마트 메이커 깔아가지고 등록하면서 만드는 것까지가 잘 되어서 네네,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목차 개념의 거를 좀 네, 만들고 그 음, 목차 개념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이제 스크롤 해서 크게 이제 밝혀볼 수 있도록 네, 예,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요 나머지는 제가 좀 보충을 더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시면 뭐 저도
감사하네요. 왜냐면 뭐 이해를 하시는 것만큼 이제 뭐 제가 그 원했던 것만큼 이제 다 뭐 이렇게 그 좀 맞아진 것 같아서 감사하고, 우리 그 다른 분들은 뭐 어쨌든 우리 저 윤양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뭐 계속 듣기만 하신 거고, 우리 총장님도 아직 이 스마트 메이커를 컴퓨터에 깔지를 못하셔가지고 계속 듣는 것만 가지고 들었으니까 다음에 그 어쨌든 그 스마트 메이커를 일단 컴퓨터에 어떻게든 깔아놓고 그 네. 다음에 이 진도들을 좀 나가면 훨씬 뭐 그 다음번에서는 더 쉽게 이 과정이 좀 들어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 네. 한정현 교수는 어떻게 다 이제 좀 이해가 여기까지는 다 되신 거죠? 저도 아직은 이제 조금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이제 해보면서 좀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한 음, 가지 궁금한 거는 이제 네, 교수님이 만든 그 어플에 이제 네, 여러 가지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음, 그거는 계속 업데이트를 그러니까 여기다가 링크를 이렇게 걸어놔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매일매일 들어가서 이거 올리는 건 아니겠죠? 그 이제 뭐 그 기능은 그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기능이 그 복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플을 만드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되죠. 가령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런 경우는 데이터 양이 작으니까 그, 그 데이터베이스를 짜서 그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그 스마트폰에다가 그냥 심어 놓는 거니까 그건 그 스마트폰 안에서만 가능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1부터 10개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 쭉 만들어 가지고 함께 이제 그 이제 지금 이제 패킹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패킹을 가지면 스마트폰에 이렇게 깔려 있으면 깔려 있는 것만큼밖에는 그 더 이상 추가든 뭐가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 그런데 이제 그 저같이 이제 뉴스 어플을 한다든지 하면 이건 이제 그 데이터를 다 여기다가 스마트폰에다 다 줘버리면 그 더 이상 업데이트나 뭐 이런 게 안 되니까 그 서버를 그 제3의 다른 장소에 서버를 구성을 해서 서버를 두고 그 서버에 계속 이제 데이터를 올리고 그 스마트폰은 계속 서버하고 연결 상태를 갖게 해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서버에 있는 내용을 계속 이 끌어다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이제 그 좀 차원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되는데 우선은 하여튼 그 요런 구조, 요런 설계를 통해서 그 어플이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만 확실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두면 그 다음에 그, 그 서버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아니면 또 이것을 어떤 식으로 더 내가 링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여기에 가지쳐서 나가는 그 페이지들을 어떻게 또 구성할 것이냐, 이거는 뭐 그 무궁무진하게 많은 그 스킬들이 있고 또 그 나름대로 또 만들어가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조금씩 진전을 시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이렇게 그 세 가지로 그 형태가 만들어졌으면 그 얘를 이제 우리가 그 스마트폰으로다 그 다운 해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얘를 이제 그 패키징을 해야 되는데 그 패키징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여기 잘 만들어 놔도 패키징이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어플로 전달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응? 그래서 이 패키징 하는 데는 여기 그 스마트 메이커에 요 배포라고 하는 요 그 파일 그 메뉴 항목에 들어가면 배포 맨 배포. 위에 패키지 생성이라고 하는 요 맨 위에서 예. 누르면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뜹니다. 그래서 음, 안드로이드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구글 그 OS를 통해서 이제 그 서비스가 되는 그 프로그램이고 iOS는 이제 주로 이제 그
그 아이폰, 그 맥킨토시 계열의 아이폰 계통에서 이제 쓰고 있는 그 파일 방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윈도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보통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exe 그 파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요 세 가지 그 방법이 이제 여기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플을 뭐 핸드폰에다 안 들고 그냥 컴퓨터에다 갖고 쓰겠다라고 그러면 이제 윈도우 방식으로다 저장 방식을 누르면 이게 다 실행 구조가 exe 파일로 일단 전환을 하게 돼서 컴퓨터에서 쓸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그 폰이 아이폰이다 그러면 이 iOS 요 OS 방식으로다 일단 그 패킹을 하면 아이폰용으로다 일단 그 이 파일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우리가 안드로이드 폰 그 보통 이제 구글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안드로이드 폰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패킹을 하는데, 뭐 거의 한 7, 80% 정도가 안드로이드 폰을 일반적으로 다 우리가 쓰니까 안드로이드 폰으로 일단 패킹 생성하는 방법을 한번 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을 일단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그 스마트 메이커에 그 안드로이드 그 폰을 만들기 위해서 뭐 그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이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예 일단 눌러 놓으면 일단 그 안드로이드 그 어플로 전환해주는 기본적인 이제 동작들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그 이게 서버 접속이라고 나오는 건 왜 그러시죠? 어디 서버 접속이 나오죠? 거기 조금 전에 안드로이드 치니까 네. 배포에서 패키지 이 기본적으로 예, 항상 그 스마트 메이커를 그 운영을 하면 네, 이게 그 이 자체 내장된 서버에 일단 등록이 돼 있는지 요 체크를 항상 앞에서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시간 때문에 그냥 이걸 건너뛰고 왔던 것 같아요. 지금 갖고 있는 스마트 메이커에 일단 파일 부분을 클릭을 하면 지금 서버하고 연결이 돼 있는지 일단 그 부분을 체크하고, 서버 연결이 돼 있으면 여기 그 하단에 이 부분에 보면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다면 지금 서버 연결이 돼 있 거고, 여기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 서버하고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패킹으로 넘어가지 못하죠. 음, 아이디 비밀번호 접속하기 절단 뭐 접속 DB 선택이 나오는데 네, 거기에 이제 접속하기. 시스템 해당 부분에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 사용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로그인 자체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건데, 네, 그 로그인, 거기 이제 로그인을 자, 이걸 제가 끄고 처음부터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서버 접속이 돼 있는지는 이제 환경에서 운영 환경을 한번 눌러 보시면, 운영 환경의 그 하단에 처리 기준, 서버 환경, 저작물 보안, 편집 옵션 이렇게 그 하단에 그 서버 환경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는 기본 경로가 일단 요 설정한 파일을 연결이 제대로 됐는지 이 기본 경로를 한번 체크를 하시고, 이 부분이 확실하면 그 다음에 서버 환경을 한번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그 서버 환경에 맨 위에 그 3계층 구조, 2계층 구조, 단독 시스템 운영 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통 스마트폰 자체에 DB를 구성을 해서 그냥 간단한 DB를 가지고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단독 시스템 운영이 되고, 저같이 이제 뉴스나 뭐 이런 많은 것들을 해서 아마존 뭐 아니면 구글에 이렇게 그 서버를 별도 설치를 한다 그러면 3계층 구조가 될 것이고,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부분이고, 보통 이제 내장돼 있는 그 컴퓨터 안에 스마트 메이커가 보급이 되면서 그 안에 마리아 DB라고 하는 것이 자동으로 다 같이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스마트 메이커가. 그 마리아 DB가 설치가 돼 있으면 컴퓨터 안에
이렇게 127.00.1이라고 하는 요 DB 서버명이 나타나고 다 이렇게 설정이 자동으로 다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사용자 아이디는 SA가 되고 그다음에 사용자 암호는 뭐 큰 동그라미 하나. 요게 이제 없으면 넘버 1번 1을 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지금 서버 설정이 이제 초록색 불로 바뀌면서 이 세팅이 지금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일단 준비가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메뉴에서 배포 항목에서 패키지 생성에 들어가고 패키지에서 안드로이드로 생성을 해서 이렇게 안내가 나오면 yes, 이해로도 하고 진행 사항을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지금 음,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초록색이. 자, 일단 네네. 실행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설치를 일단 눌러주시고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다 스마트 메이커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설정 파일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자동으로 다 지금 이제 DB를 처리해주고 있는 기능이니까 뭐 내용까지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근데 여기에 자동으로. 약칭 뭐 이런 거를 저희는 안 그걸 이제 내가 써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상에 음, 압축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보이죠? 네. 이게 계속 이 구글 정책에 따라 가지고 계속 이제 보안 사항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뭐 어제 했다가도 오늘 또 새로 하다 보면 또 오늘 또 이 보안이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업그레이드 된 걸 또 수용을 해야 되고 해서 약간 뭐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건 무시하고는 또 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음, 자동으로 다 이 부분은 설정이 되도록 그냥 좀 진행사항을 맡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설치가 되는 동안에 우리가 보면 여러분이 이제 항상 생각을 해둬야 될 것은 내가 만들고 있는 그 앱의 이름은 어떤 이름을 정할 것인가. 음, 일단 이름, 명칭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명칭은 항상 좀 뭐라 그럴까. 그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름값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리 좋은 것도 이름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외면받을 수 있고 그 내용은 또 별로 없는데 이름만 아주 멋있는 거 있으면 또 이름값 하는 경우들이 또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앱을 만들더라도 그 앱의 이름을 어떤 이름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음, 했을 때 처음에 제품 명칭 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우리 유크 디지털 신문 만들었던 것이 이제 요 컴퓨터에 기록이 돼 가지고 자꾸 이제 그게 떠지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약칭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앱의 영문명을 일단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영문명을 뭐 어떻게 영문명을 만들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뭐 각자 자기의 어떤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햇빛출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건 반드시 영어로다만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햇빛줄이라고 하는 이름을 저는 이렇게 붙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앱 제품명이라고 하는 데는 여긴 이제 한글로 쳐도 상관이 없어요. 행복나무, 행복나무.
그다음에 시작 파일이라고 하는 데는 이 칠 수가 없고, 여기 이제 폴더를 누르면 내가 만들어 놓은 설정돼 있는 요 파일이 열려요. 그랬을 때 내가 표지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을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행라센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저는 연결을 해 놨으니까 이렇게 열게 하면 그 이름이 그 햇빛줄이 그 약칭은 이렇게 정해졌고, 제품명 행복나무는 이렇게 그 제품명 그 시작 파일 되는데, 우리가 앱으로 구글에서 구글 마켓이나 뭐 이런 데 앱으로 다 나왔을 때 그 앱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뭐 이렇게 앱 그 스마트폰에 이제 깔면 그 앱 밑에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로 나오냐면 이 두 번째 제품명으로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제품명에 행복나무다 그러면 행복나무라고 이제 그 스마트폰의 앱에 이름이 이렇게 그 안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이름이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일은 반드시 이제 요렇게 파일을 눌러서 찾으면 되고, 자, 제일 먼저 이제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1번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콘은 어떻게 그 아이콘을 쓸까? 그래서 요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 두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이미지에 요 아이콘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뭐 그 어떤 아이콘을 제가 만들어 놓지는 않았네. 자, 그 이 아이콘을 안 만들면 그 아이콘이 없으면 이건 그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그냥 아이콘이 떠지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콘을 뭐 이 중에서 하나를 그냥 아이콘으로 내가 쓰겠다라고 선택을 하죠, 뭐. 자, 이렇게 아이콘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다 넘어가고, 그 경로 선택은 뭐 그 지금 설정이 돼 있으니까 됐고, 그다음 DB명은 요 DB, if DB라고 하는 DB 설정에 체크가 돼 있으면 일단 여기 DB 설정을 누르면, 그다음에 이 DB가 그 어떻게 돼 있냐, 내부 단말기에 DB가 지금은 이제 여기 설치가 돼 있으니까 여기 설치가 됐다. 그리고 그 내용들 자동으로 다 여기 체크가 다 된 대로 그냥 두시고, 데이터 변환 작업이라고 하는 데를 누르면, 그러면 이제 요 그 갖고 있는 DB에 여러 가지 이제 저는 뭐 DB가 많으니까 뭐 다 이제 그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니까 요 앱하고 해당이 안 되는 거는 이제 다 꺼주고, 행라센 DB라고 하는 요 DB 하나만, 지금 요 그 어플에 필요한 DB니까 요 DB 하나만 선택한 다음에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변환 시작 해주면 이 스키마 작업이 그냥 자동으로 다 이 스마트폰용으로 그 그냥 아우토마틱하게 그냥 바로 바뀌어져 버려요. 이렇게 변환 완료. 그래서 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완료 하고 나면 이제 요 데이터 전환은 다 완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나와서 요 추가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또 누르면, 그러면 이 파일은 그 APK라고 하는 거는 그 안드로이드 버전용이고, 요 AAB라고 하는 거는 이 구글에 등록하기 위한 버전용이니까 AB는 빼고 그냥 APK 그 파일로 일단 선택을 하신 다음에, 권한 허용에는 뭐 이런 거는 다 누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린 그 상업용이 아니고 그냥 쓰는 거니까. 글꼴 미적용, 그다음에 제품명, 뭐 이 그 그냥 제품명을 간단하게 여러분이 적으셔도 돼요. 그 뭐 미션, 미디어, 뭐 앱 콘텐츠 뭐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제 뭐 프로 설정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그 이 인스톨되고 화면이 첫 번째 열릴 때 어떤 화면을 열어줄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준비되어 있는 화면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뭐 준비되어 있는 화면은 뭐 아무거나 그 특별히 디자인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으면
그렇게 누르시면 될 거고, 단말기 여기 광고 노출은 이제 뭐 없고, 마켓에도 노출하지 않고, 단말기 아이디는 그냥 전화번호, 지금 쓰고 있는 전화번호에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완료. 이렇게 누르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이제 그 기본적인 적용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완료 이렇게 누르고, 그럼 이제 여기 다시 경로 그 체크해 보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전환이 이제 성공했습니다라고 확인 누르고, 여기 어플리케이션 생성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다 이제 그 이 어플리케이션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프로세서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이제 이 줌 화면에다 놓고 실행을 하니까 이중 그 설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패키지가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눌렀으면 그냥 그 자동으로 패키지 생성이 될 거예요. 전 지금 이게 지금 여기 그 화면 공유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되게 돼 있네. 오케이. 그럼 일단 이거는 화면 공유해서 풀고,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진행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생성되는 과정이 뭐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편리하게 잘 돼 있어요. 뭐 복잡하게 머리 안 써도 되고, 또 뭐 그 신경을 그만큼 이제 뭐 그 설정 하는 방식만 그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냥 그 방식대로만 따라서 하면 그 어플을 만드는 아주 그 어려운 고비 관문은 그냥 너무 손쉽게 이렇게 그 통과가 될 정도로 이게 지금 아주 체계적으로 다 잘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스마트 메이커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거 여러 가지 사용을 해봤는데 가장 그 사용하기가 좀 수월하고 좀 편합니다. 지금 이제 그 패킹 파일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됐네요. 잠깐만 좀 기다려 보세요. 자, 이 파일이 이제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제 그 스마트폰에다가 올려서 그 파일을 각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만 받으면 바로 이제 실행이 가능해지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되니까, 그 지금 한 교수님 혹시 뭐 실행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게 작업이 완전하지 않아가지고요. 아까 실행은 다 됐다고는 이렇게 했는데, 음, 예, 예, 나중에, 예, 음. 아까 실행은 다 됐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나오면 그럼 어디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행이 다 됐으면 이제 파일이 성공적으로 생성이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되고요. 잠깐만.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공유 근데 작업이 쪽으로. 완전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패키지 파일이 성공적으로 생성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떠요. 예, 그렇게 뜨면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배포라고 하는 거를 이제 눌러주면 그 테스트 배포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렇게 QR이 지금 뜨잖아요. 네, QR 코드가 뜨면 여러분이 지금 그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이
QR 코드를 여러분 핸드폰으로다 한번 저 QR 그 인식할 수 있는 그 핸드폰으로다 이 QR을 한번 찍어 보세요. 핸드폰으로. 보통 이제 네이버에 렌즈가 있어. 네이버에 이제 그 렌즈 기능을 선택하셔가지고 QR 코드 인식하는 걸 한번 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를 한번 찍어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보세요. 다운을 받으라고 되는데. 네. 자, 이러면 이제 다운로드 받으라고 하죠. 그럼 다운로드를 누르세요. 그쪽을. 그럼 이제 자동으로 다 핸드폰에 다운로드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위에서 보면 이제 그 다운로드가 다 이제 끝나면 해피츄리 다운로드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제 그 위에 진행 되는 부분을 보면 이제 해피츄리 요 APK 파일이 이제 그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다라고 이제 그 메시지가 뜨면 이렇게 행복나무 앱을 설치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예, 설치, 행복나무 설치 중 해서 이렇게 설치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완료 열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필수 내용에 뭐 동의합니다. 확인. 자, 뭐 허용. 일단 이거 샘플이니까 이렇게 허용하고 나면 지금 우리가 만든 것이 제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지금 그 행무나무 그 파일이 열렸어요. 여러분 폰에 한번 열려요? 네. 네. 열리는데 뭐 이렇게 장바구니 담기진 않네요. 장바구니 만드는 기능은 이제 아직 만들지 않았지, 거기까지는. 예. 열렸으면 열린 거로 이제 된 겁니다. 예. 어유 빨리 가시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스크롤 상태로 스크롤도 되고 또 스크롤 되는 부분에서 하나를 누르면 이렇게 상세 보기로 넘어오고 이제 뭐 이게 우리가 구현하고자 했던 구현의 방식들, 내용들은 이대로 지금 다 잘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끄게 되면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 화면에 아이콘 하나가 생기잖아요. 이제 조그만 뭐 나무처럼 아이콘 하나가 생겼는데 요 아이콘은 아이콘의 이제 규격 사이즈가 가로 512, 세로 512 픽셀이라고 하는 이제 사이즈로 일단 이 로고 부분을 제작을 별도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스마트폰 화면에 이렇게 자기가 만든 앱에 대한 어플 이제 모양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완성이 되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완성된 어플만 누르면 바로 이제 실행이 되는, 예. 여기까지 오면 이제 우리가 하나 앱을 만드는 콘텐츠 뭐 이쪽 부분에 이제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거에 대해서 축하를 보내고, 예. 어쨌든 뭐 다음 단계 조금 더 이제 뭐 좀 고급 과정 좀 진행을 해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좀 준비가 되면 우리 총장님하고 좀 상의를 한 다음에 다음 강의 과정을 좀 한번 좀 공지를 좀 하도록 그래 할게요. 여러분이 한번 조금 더 한번 이 스마트 메이커를 가지고 이제 요런 그 상태로 이렇게 어플 하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그 다음에 또 뭐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자동으로 다 그냥 익혀지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도 상당히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여러분이 뭘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구상하고 있는 그 구상에 대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 수업에 참여하면 이 수업 진행하면서 각자가 또 각자 나름대로 이 그 프로그램을 짜면서 해도 상당히 좋은 그 수업이 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네. 감사하고요. 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죠. 교수님, 제가 혹시나 이거 이제 하다가 네. 수업이 끝나도 혹시나 뭐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도움을 좀 구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 뭐 언제든지 그 카톡 돼 있으니까 연락을 네네. 주세요. 예, 예.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의 지금 얘기는 제가 이해가 다 잘 되었습니다. 됐는데, 그 연결시키는 이런 걸 제가 지금 사실은 숙달이 안 돼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제가 좀 빨리 해가지고, 어, 교수님께 한번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좀 잘 따라주셔서. 네네. 음. 우리 뭐 총장님도 다 들으셨나요? 네, 이렇게 저도 한번 빨리 이 선교지로 돌아가서 컴퓨터에 깔아가지고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제가 좀 우리 교수님 만드는 거 보면서 아이디어가 좀 많이 생각났어요. 제가 우리 하베스트 대학교의 그 출결 성적표라든지 또 제가 하베스트 태국에서 우리 교회 제가 담임하고 있는 우리 태국인 교회 네. 성도들을 위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 교인 관리 그런 것까지 한번 좀 몇 가지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구상을 좀 해봤어요. 네, 네, 네. 좀 이게 그 좀 뭐 뭐랄까 이 스크롤 방식이 말이죠. 이게 그 이제 그 교직원 명단 그 왜 이제 교수 명단 그 작성 학생 명단 작성 다 이 양식으로 다 되거든요. 데이터베이스로. 일단 뭐 교수 프로필 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뭐 하베스트 대학의 이제 교수 뭐 이렇게 한번 쭉 서치해 보면 이 방식만 가지고도 뭐 하베스트 대학의 일단 교직원 뭐 이런 그 리스트는 충분히 다 만들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떤 기능을 좀 삽입해서 나가면 뭐 수업 출결 일수 뭐 이런 부분까지 데이터 통계로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볼 땐 그 아베스트 대학교 뭐 운영하고 하는 데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어쨌든 뭐 그 요 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좀 발전시켜 나간다 생각하시면 딱 뭐 그 여기가 출발입니다. 이제 사실은. 예. 음. 예, 아무튼 뭐 여기까지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뭐 시작할 땐 그래도 여러분이 많이 이제 참석을 하셨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다 마지막까지 남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그냥 몇 분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끝까지 이렇게 이해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저는 참 감사합니다. 예. 다음번에 그 또 새롭게 또 하여튼 좋은 또 기회가 되어서 예. 하여튼 그 다시 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뭐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조금 뭐 그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그 저 이 미디어 어플 제작방에 카톡에 남겨주시거나 저 개인적으로도 연락 주시면 예. 제가 또 그 궁금한 부분들은 같이 또 이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그럼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하고요. 우리 윤영서 목사님 컴퓨터에 안 깔려서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우리 그 이창배 교수님께 좀 다음 2기 강의할 때는 좀 잘 깔아가지고 잘 따라오시고 2기 때는 좀 우리 윤영서 목사님은 좀 수업료를 좀 1기 거를 좀 이렇게 인계받아서 2기 때는 수업료를 좀 면제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이창배 교수님께서 특별히 좀 예, 뭐 저는 그렇게 뭐 괜찮습니다. 윤영서 총장님이 하시면 목사님께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피터현 선교사님 네팔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한국에서 사역 잘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네네. 예, 마지막 마치는 기도, 축복 기도를 좀 우리 피터현 우리 목사님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준비되신 우리 모든 교수님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들 또 여러 가지 모든 우리가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이 준비된 우리 교수님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든 교수님들 우리 하베스트 대학에 강의하실 모든 교수님들에게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또 근본에 이렇게 이 오픈을 제작에 소개해 주신 우리 이 교수님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지혜와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또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또 많은 것들을 배워서 선교에서 계속해서 더 아름답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근본에 수고하신 우리 교수님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또 다음 과정들을 준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건강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하베스트 대학원의 우리 이성상 총장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큰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며 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리드해 나가실 때에 피곤치 않도록 늘 새 힘 다하여 주시고 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하베스트 대학원을 통해서 온 세계 흩어진 선교사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귀한 학교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총장님에게 늘 하나님께서 큰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분에도 이렇게 늦게까지 참여하신 우리 모든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교수님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다음 만날 때까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만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늘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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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오늘 네. 강의한 거 잘 영상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